네, 안녕하세요. 닥터 수지입니다. 현재 국내 선물, 해외 선물의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파생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주식만 하시는 분은 파생이 어렵다고 그리고 리스크가 너무 큰 상품이라 겁을 먼저 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본시장에서 매력적이고 투자의 가치가 있는 상품이에요. 이에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에 대해서 기본적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론적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국내 선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금융 선물 거래의 한 종류입니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체 또는 일부 가격 수준인 주가 지수를 매매하는 선물인데요. 일단 선물 거래 대상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텔레콤 등 200개 우량 종목 주가 기준을 코스피 200 지수로 산출을 해서 이 결제 시점에 따라서 3개월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3월, 6월, 9월, 12월물 이렇게 네 가지 상품으로 거래를 되고 있는데요. 각 상품은 해당 월 두 번째 목요일에 최종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200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 품목이고요. 이 코스피 200 지수의 기준 시점은 1990년 1월 3일로 코스피 200 지수 100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는 한 계약당 기본 단위는 2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호가 단위는 0.05포인트.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2009년 11월 16일 CME로 연계를 하면서 야간 거래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에서 이길 새벽 5시에서 거래가 됐는데 주간 시장은 오전 9시 주식 시장과 동일하게 개장을 하면서 15시 45분에 장이 마감을 합니다. 요거 시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장내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 중에서는 국내 선물 옵션과 해외 선물로 나뉘어집니다. 국내 선물은 우리나라 거래소 KRX에서 상장된 품목을 거래하는 것이고요. 해외 선물은 외국 거래소 CM이나 유렉스 등 이 외국 거래소에서 상장된 여러 가지 품목을 거래하는 것을 일컫는 거죠. 일단 국내 선물은 리스크가 보통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매력이 있는 종목인데 단 하나 제가 지금 앞서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거래를 하실 때 불편함이 없겠죠. 그러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래를 하시다 보면 도대체 현물과 선물의 거래 차이는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제가 간단하게 표로 요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현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본 형성의 투자 수단입니다. 어쩔 수 없는 자본시장에서는 현물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다 선물 거래는 뭐냐? 가격 변동 회피입니다. 위험 전가가 된다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고 리스크, 하이 리턴. 그리고 미래 가격을 예시를 하고 주식하고 틀린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인기를 얻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선물 거래의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냐? 만기가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3개월 단위로 3, 6, 9, 12월에 만기가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전혀 없죠. 그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이 주식은 죽을 때까지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폭락장이 맞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물타기 하다가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는 이런 보유 기간이 있다라는 점이 좀 틀리고요. 그리고 선물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장점으로 꼽히는 게 자유로운 양방향 거래가 가능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수 후에 매도 거래만 가능하죠. 즉 상승 시에만 차익 실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가 3,000원에 샀다. 그러면 3,000원 이상이 올라가야 차익 실현이 될 수 있는 그 종목이 현물 거래죠.
다만 공매도도 있긴 해요. 그거는 제약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관이나 공매도를 하지 개인들한테는 저런 조건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만 선물은 어떠냐? 뭐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됐거나 아니면 전일처럼 금요일처럼 이제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갑자기 결렬될 경우에는 주식이 폭락을 하죠. 증권 시장이 폭락을 할 경우에는 가격의 하락을 예상을 하고 매도로 먼저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매도로 만약에 268에 매도를 했으면 260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먼저 선 매도를 친 다음에 그 하락한 폭만큼 수익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매수로 대응, 하락하면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자유로운 양방향 거래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죠. 이 레버리지 효과는 증거금하고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 종목의 신용도가 좋아도 신용도 수준에서 40% 수준에서 증거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약간 불안한 종목이거나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 증거금을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수준 10% 수준, 이건 나중에 뒤에 레버리지 효과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행 보증금 10%의 수준으로 거래가 되면서 선물 거래가 현물 거래보다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에서는 선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하방에 모두 다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선물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상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번은 코스피 국내 선물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기초 자산은 코스피 200 종목을 지수화해서 산출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요. 거래 단위는 산출한 코스피 200 지수에 선물 승수제인 25만 원을 곱해서 이루어집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50만 원에 거래가 됐던 이 종목을 반인 25만 원으로 낮추면서 선물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일단은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결제월은 3, 6, 9, 12월로 그 주에 두 번째 그 해당 월의 두 번째 목요일로 결제월이 이루어집니다. 자, 가격의 표시는 현재 호가 코스피 200 선물 수치를 보이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제가 선물 현재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 현재가 화면을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로 산출한 것으로 이렇게 283.85, 283.95 등 0.05포인트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즉 지금 현재 보시면 최소 변동 가격이 12,500원이죠. 승수제 25만 원이기 때문에 25만 원에서 0.05포인트를 곱한 그게 최소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시간은 9시부터 15시 45분.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든 선물 만기일처럼 최종 거래일에는 15시 20분까지 거래가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 거래일은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좀 앞당깁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3, 6, 9, 12월로 이루어지지만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매달 결제월 두 번째 목요일에 매월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결제 방법은 현금 결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격 제한폭은 기준 가격 대비 각 단계별로 확대를 적용을 하면서 8%, 15%, 20%대로 단계별로 확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정상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종 약정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선물 이론가 정상 가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참고를 해두시면 될 거고요. 자, 단일 가격 경쟁 거래라는 게 말만 어렵게 나오지 지금 주식하고 동일하게 동시호가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거래가 되고요. 9시
9시 전 개장 동시효과, 그리고 종가가 나오기 직전 10분간의 동시효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숙지를 하시고, 자, 필요적 거래 중단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킷 브레이크입니다. 주가 지수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이 될 때 현물은 물론 선물 옵션의 매매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너무 급변동이 심하니 숨을 돌려라. 이성을 좀 되찾아라. 그리고 그 후에 매매에 참가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8년 12월 7일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일단은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면 20분 동안 호가 접수, 그리고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고 10분 동안 새로이 동시 호가가 접수가 되죠. 그래서 총 30분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일단 요렇게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요렇게 시세 급변이 있을 때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개요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물의 계약 단위는 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어떻게 돼요? 한 주, 2주, 뭐 10주, 100주 이렇게 주 단위로 움직이죠. 근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한 계약으로 움직이고요. 하나의 거래 단위를 한 계약이라고 일컫습니다. 모든 파생 상품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수에다가 곱하기 25만 원을 산출을 하시면 되고요. 자, 국내 선물의 호가 단위는 0.05포인트로 이루어집니다. 좀 전에 제가 선물 현재가를 좀 보여드렸는데, 자, 보시면 283.80, 283.85 이렇게 해야 되면서 0.05포인트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이것을 보통 이 0.05포인트 호가 단위를 선물 시장에서는 한 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틱의 가치는 12,500원이다 라는 점만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호가 승수는 25만 원이다. 그러면 선물 1포는 이 0.05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물 1포인트는 당연히 이 20틱이겠죠. 20틱. 그러면 이 20틱의 가치는 25만 원을 곱하면 1포인트에 25만 원을 곱하면 당연히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83.00에 내가 한 계약을 매수를 했다. 한 계약을. 그러면 지수가 상승을 해서 284.00에 팔았다라고 하면 1포인트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한 계약당 25만 원의 수익이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레버리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 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국내 선물과 주식의 큰 차이점이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라는 점을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주식의 경우에는요, 2천만 원으로 보유 가능한 주식의 가치는 딱 2천만 원치예요. 물론 40%, 100% 요런 종목들이 신용 가치가 있지만 신용 종목에 따르는 주식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주가 지수 선물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 지수 선물이 280포인트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주가 선물의 증거금률은 8.25%입니다. 이거는 변동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유지 증거금이란 게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280포인트에서 한 계약을 샀어요. 근데 한 계약을 살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럼 500만 원 이하로 손실이 날 경우에는 5.5%의 증거금률을 내려갈 경우에는 반대 로스컷이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계약수를 보유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5.5%의 유지 증거금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오버나 홀딩을 할 경우에는 요 증거금률을 맞춰야 된다라는 점은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한 계약 명목금액입니다. 승수제가 250만 원이라고 했어요. 승수가 선물에 승수가 25만 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280만 원에서 가격 포인트에서 25만 원을 곱하면 7천만 원이 필요해요. 한 계약당 7천만 원이란 돈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증거금률 8.25%만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계약의 명목금액은 한 계약당 7천만 원이면 세 계약의 명목금액은 얼마예요? 2억 1천만 원이 필요하죠. 그러면 세 계약 기준으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이 증거금이 2억 1천만 원 곱하기 증거금률이 8.25%니까 8.25% 곱하면 1,732만 원만 있으면 2,000원 미만 1,730만 원만 있으면 2억 1천만 원의 가치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식하고는 완전히 틀린 개념이죠. 그래서 2천만 원을 모두 증거금으로 사용할 때 2억 이상의 매수 효과가 나타나는 게 레버리지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경우에는 그 돈만큼만 주가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의 10배가 이상이 넘는 금액을 살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국내 선물하고 다르게 국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국내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국내 선물은 이렇게 코스피 200 지수를 지수화해서 280대 뭐 이렇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옵션은 콜 옵션과 풋 옵션의 두 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콜은 그냥 상승하는 장에서, 콜 매수는 상승하는 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명료를 한다라고 하면, 풋옵션은 하락하는 장에서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뭐 이론적이라고 하면 미리 정한 가격의 행사 가격에서 미래의 일정한 기간 내에 기초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 옵션은 권리로만 이루어집니다. 풋옵션은 미리 정한 행사 가격에 미래의 일정 기간 내에 기초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옵션 매수자와 매도자는 어떤 게 틀리냐? 옵션 매수는 말 그대로 권리를 산 사람이에요. 옵션 행사가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옵션 행사가는 증권사 화면에 보시면 옵션 결제 월별 시세가 있습니다. 월별 시세가 있는데 이렇게 행사가가 환산이 돼서 285, 287.5, 290 행사가는 2.5%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행사가가 옵션의 행사 권리를 프리미엄을 지불을 하고 산 사람의 이익은 매수자들은 이익은 무한대예요. 예를 들어서 2.78에 매수를 했어요. 콜옵션 285짜리를 2.78에 매수를 했어요. 그럼 이게 3.89, 뭐 7.0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익은 무한대야. 근데 손실은 내가 2.78포인트에 산 만큼의 손실만 지불이 돼요. 그런데 옵션 매도는 뭐냐? 권리를 판 사람이거든요. 매수자와 틀리게 옵션 배정 의무를 프리미엄을 지불을 하고 산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가 틀리냐면 옵션 매도는 예를 들어서 5.84에 먼저 콜옵션을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콜 5.84에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5.84만큼밖에 안 내려가요. 밑으로는 0.01이 다니까 0.01 이하로 내려갈 게 없어요. 근데 매수는 15포인트가 될 수 있고 20포인트가 될 수 있고 30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은 무한대라는 거죠. 근데 매도자는 5.84, 7.65든 1.34든 그 가격에 사면 그 가격 밑으로 0.01 그 폭만큼 손실은 국한이 돼 있어. 수익은 국한이 돼 있어요. 다만 손실은 반대로 이 3.00에 매도를 한 게 6까지 갔다가 8까지 갔다가 15포인트까지 계속 간다라고 하면 손실은 무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옵션 매수보다는 옵션 매도가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옵션을 권유를 할 때는 매도보다는 매수를 좀 권하는 편인데 매도는 조금 이렇게 투기 경향이 조금 심한 편이죠. 손실이 너무 무한대니까. 그래서 그 점은 좀 숙지를 해두시고, 그래서 이 행사 가격이, 옵션의 행사 가격이 미래에 정해진 가격에 어떤 자산을 사거나 팔 권리라고 정의할 때 이 계약서상에 명기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내 선물이 283에서 왔다 갔다 거린다 라고 하면 행사가가 282 또는 285에서 움직인다 라는 점. 그리고 옵션은 무엇보다도 프리미엄으로 존재를 합니다. 프리미엄이나 옵션 가격이 가치를 매겨지는데, 이 프리미엄은 시간 가치 플러스 내재 가치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런 조금 어려운 거는 옵션은 솔직히 너무너무 방대해요. 너무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이론만 좀 있으시고 좀 숙지를 해두시면, 옵션은 공부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초보자들은 옵션에는 되도록이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좋다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옵션은 크게 수익은 낼 수는 있지만 그만큼 크게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요. 대충 어떤 가격으로 이루어지는지만 조금 참고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옵션 매수자는 옵션의 권리 행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대가로 매도자에게 시간적이든 내재 가치든 프리미엄을 지급을 한다라는 것까지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지난번 옵션은, 자, 콜과 풋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기본 개념은 알았어요. 콜은 상승 쪽에 배팅을 하는 거고, 풋은 하락 쪽에 배팅을 한다라는 것쯤은 기본 개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 매수할 경우에는 상승으로 방향, 풋 매수일 경우에는 하락으로 방향, 거꾸로, 콜 매도를 먼저 칠 경우에는 하락으로 배팅, 풋 매도를 칠 경우에는 상승으로 배팅. 이런 기본 개념은 있는데, 여기서 국내 옵션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함에 있어서 옵션도 약간은 볼 줄은 아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옵션을 아예 못 본다고 해서 선물 매매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선물하는 시장에서 옵션도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정도는 조금은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국내 옵션의 종류에는 등가격과 외가격, 그리고 내가격이라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등가격은 말 그대로 같다. 기초 자산이 시장 가격의 옵션의 권리 행사 가격과 동일한 상태가 있는 옵션이죠. 예를 들어 지금 284포인트의 선물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옵션 행사가가 제일 가까운, 옵션은 행사가는 2.5포 단위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가까운 285가 등가격이 되는 거죠. 제가 뒤에 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가격은 옵션의 내재 가치가 0보다 작은 상태인 옵션을 말씀드리는데, 콜 옵션에서는 기초 가격이요, 옵션 행사가보다 낮은 상태, 그리고 반대로 풋옵션 시장 가격이 옵션 행사가보다 높은 상태를 외가격이라고 합니다. 표를 보면서는 더욱더 편할 거예요. 잠깐만. 그리고 내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되겠죠. 자, 표를 보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게 옵션 결제 월별 시세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물 지수가 제일 가까운 지수가 행사가가 등가라고 했을 때, 등가를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콜 시세죠. 여기는 풋 시세고, 콜 같은 경우에는 콜 등가의 밑으로 있는 시세는 이미 그만큼 285만큼 상승분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수익을 보고 있는 시세라는 거죠. 그래서 등가보다 아래에 있는 가격을 외가격이라고 하고요. 내가격은 위로 앞으로 285보다 상승을 하게 되면 더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 가격대예요. 충분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등가보다 높은 행사가에 있는 가격을 내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풋은 반대겠죠.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하락으로 가는 프리미엄을 먹을 수 있는 이 가격을 내가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꾸로 내가 하방에 배팅을 했는데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거나 손실을 볼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프리미엄이 없는 이 가격을 윗단에는 외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옵션을 설명하자고 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옵션의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장중에 리딩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옵션은 등가가 있고 등가를 기준으로 내가 외가가 형성이 된다. 풋은 위로 외가격, 아래로 내가격이 형성이 된다. 라는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격들이, 선물 옵션의 이 모든 가격들이 어떻게 분석이 되느냐를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선물 옵션 시장에서 가격 분석은 기본적 분석과 요인적 분석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장도 기본적 분석인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에 일단은 분석이 필요하죠. 선물 옵션의 기초 자산은 내재적 가치를 분석을 해서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주가 지수 선물의 경우에는 주가 변동 요인, 그리고 경기, 금리, 통화, 경제적인 요인, 산업 동향 등의 분석을 통한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을 통한 게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이 기본적 분석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 그래서 질적 분석은 지금의 정치 상황,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갑자기 결렬됐다.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죠. 이런 거의 정치 상황들, 그리고 경기 산업 동향, 경제 정책 등 계량화가 불가능한 사항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될 거라고는 청와대도 예측을 못했죠. 갑자기 결렬이 되면서 지수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이런 사항들. 그리고 양적 분석은 선물 옵션 투자와 관련된 수치적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택 지표 등 고용 지표 등 이런 지표들이 수치적으로 환산이 돼서 나오는, 그래서 통계적인 발표를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양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플러스 정치적인 성향, 경제적인 성향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지수를 포인트를 다 잡아 나가야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입니다. 차트 분석을 통해서 과거의 시세 변동이 어떤지, 전일의 고점이 어딘지, 1년 전의 고점이 어딘지, 그리고 종가가 얼마인지, 캔들을 통한 시세 변동, 그에 따른 습성을 파악하면서 앞으로의 시세를 예측하고자 하는 기법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리딩을 하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을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통한 교육을 하는 게 요 기술적인 분석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되는 것보다는 조금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의 공부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점차 쌓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